개성공단은 반드시 꼭 열려야 한다. 당위를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제공단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공단이기도 하죠. 남북 당국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접어든 이후에 늘 개성공단을 소개하는 언론의 보도행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개성공단이 가졌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 성격, 이것을 온전히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것을 닫았던 2016년 2월 10일의 전면 중단 조치는 엄청난 자해 행위라는 걸 알게 돼요. 경제도 닫았고 평화도 닫았고 안보도 통일, 문화, 미래적 가치도 다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단은 어떤 곳이냐. 남과 북이 북측의 근로자 54,000명과 남측의 근로자 3,000명, 적을 땐 1,000명, 이들이 한데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곳이죠. 예전에 서로를 진짜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싸웠던 부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그렇게 서로 알게 됨으로써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싸울 일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존중, 화해협력의 기조들이 투영이 되었던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단이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경제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다 통일이다. 워낙 거대 담론들이고 이게 좀 먼 이야기라면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어떤 곳인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퍼주기 내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로 전용이 됐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죠. 왜곡이고 오도죠. 근데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공단을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 봅니다. 실체는 남과 북이 완벽히 윈윈하는 곳이죠. 그러나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경제적 가치 비중으로 본다면 우리가 완벽히 퍼오는 곳이죠. 진짜 엄청나게 퍼오는 곳이죠. 개성공단의 여러 경제적 지표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에 1을 투자하게 되면 최소한 30 이상은 가져오는 곳이죠. 30배. 해당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입주 기업들. 얼마 전에 우리가 재단 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에 10개 정도의 회사를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다양한 회사들 뽑았어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개성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마지막 10번째 업체는 남측 본사 전체의 매출 생산액의 1%만 개성해서 생산하는 업체까지 100%, 90%, 80%, 7% 이렇게 10개 업체를 모델링해서 샘플화해가지고 다 계산을 하며 봤어요.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생산을 얼마를 했어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10개 기업 평균을 내봤어요. 생산액 기준으로 1억 원어치의 생산액을 내기 위해서 북측의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험료, 세금 모든 것을 통틀어서 570만 정도 나와요. 570만 원 정도 투입하면 1억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런 공단은 없죠. 임가공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 약 5억 달러 이상을 생산을 하죠.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계산하면 또 굉장히 폭발합니다. 최소 생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에는 1을 투자하면 약 20, 소비자가 기준으로 1을 투자하면 30 정도. 그 정도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개성공단이에요.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진짜 몰라요. 정상적인 상황, 남북 당국 관계만 온전히 평화적 관계로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죠. 그러면 되는 거죠. 개성공단 재개하고 정상화해야 되죠. 이런 당위가 있어요. 이 당위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 의미를 제대로만 설명해주면 다 열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비정상화되었던 당시를 넘어서 정상화까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개성공단을 우리가 닫고 나서 약 2년간 안보리 제재,
5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거 아니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닫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국정농단의 연장선에서 개인, 박정희 대통령 개인이 그냥 닫은 거예요. 말 한마디로. 초헌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어떠한 뭐 절차 없이. 당연히 열어야 된다. 반드시 열어야 된다. 이런 당위가 있는 것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를 쭉 해보면 안보리 제재가 개성공단을 완벽히 가동을 막고 있는 뭐 치명적인 조건이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안보리 제재들이 이전 2016년 2월 10일 이전 상황으로 완벽히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했던 최초의 최대의 기본 가치를 본다라면은 공단은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평화도 제도화하고 돈도 벌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남과 북, 북과 남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돌리기만 하면 되죠. 안보리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어요. 우선 완전 정상 가동을 하기 전에 관리위원회라도 돌릴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국 임금의 문제가 나와요. 벌크 캐시. 임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문제가 나오는데, 은행이 사실은 그 은행은 북측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우리 남측 기업들이, 남측 주재원들이 이용하는 은행이에요. 안보리 제재 대상도 사실 아닙니다만은 엄격하게 북한 땅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은행이 안 들어가도 돼요. 굳이 은행이 안 들어가도 공단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섬유봉제 제품 이 업종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단순 노동 집약적인 다른 기업들, 전기전자, 조립, 기계금속, 화학 다른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가동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공단을 재개 정상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2016년 2월 10일 이전으로 100%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은 안보리,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피해가면서도 공단은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북측에 들어가는 벌크 캐시 문제, 현금, 대량 현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 이전부터 2013년부터 이미 대량 현금 문제 있었지만 개성공단의 예외였어요. 엄격하게 안보리 제재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뭐냐? 그 임금의 대가를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면 되잖아요. 발상의 전환인데, 사실은 북측 사회주의 경제가 사람의 노동을 임금과 가치에 한다는 개념을 보지 않잖아요. 그들은 생활비의 개념을 쓰잖아.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겐 더 편해요. 1년간 북측 근로자들 전체 5만 4천 명의 임금 다 합치면 연간 800억 원 정도 돼요. 800억 원. 1억 달러가 채 안 되잖아요. 800억 원 어치에 SOC를 깔아주면 되잖아요. 북측 정부 당국이,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해당 북측 근로자들의 매달 노동의 대가로서 생활비를 보장하면 되잖아요. 북측이 생활비를 보장하고 우리는 북측의 기관 SOC를 깔아주면 오히려 깔끔해요. 국가적 조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측 정부 당국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우리는 북측의 정부 당국에 대해서 SOC를 깔아준다. 오히려 북측에서 매우 친화력 있게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걸 겁니다.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공단을 최초에 열고자 했던, 공단을 만들었던 최초의 가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왜 하려고 했던가? 신뢰 구축이었죠. 평화도 제도하죠. 그러면서 돈을 벌자. 공단을 열면 신뢰 구축이 되는 것이고 평화도 제도하죠.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벌어올 수 있겠죠. 북측에는 SOC가 깔리겠죠. 간단하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열어야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열어야 된다라는 당위는 있어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쉽게 되겠나? 라는 아주 소극적인 인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핵 문제가 안 풀렸는데 그거 되겠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핵 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을 할 수 있다? 애초에 개성공단을 왜 했습니까? 핵 문제부터 여러 많은 문제 속에서 남북관계를 신뢰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 문제 앞에다가 핵 문제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최초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왜 했는가에 대한 그 기억들을 잊은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단체제를 넘어가는 실질적인 해법이 뭘까? 진실을 알려내는 거죠. 진실을 알려내는 것. 무슨 진실? 분단의 진실. 분단의 진실이라는 얘기는 뭐 분단체제가 어떻게 성립되냐 이런 거 말고 분단이 어떤 폐해를 양산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민주 기본 질서를 넘어 민주적 기본 질서의 문제부터 해서 양극화의 문제 우리의 삶 전체를 정신사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국제정치적 외교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분단이 전쟁의 위기를 얼마나 일상적으로 구조화하는지 이 사회의 극단적 불신사회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사회의 문화적 환경들을 분단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분단의 폐해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모르기 때문에 분단을 살아가지만 그저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분단의 폐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분단의 본질도 가르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분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죠. 평화교육을 해야 되죠. 통일교육을 해야 되죠. 민족의 동질성 회복교육, 공동체적 회복교육 내지는 평화의 개념, 통일의 절차, 과정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약 30년 전에 발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 정도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통일 평화의 교육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매우 비정상적이죠. 결국에는 만나야 될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동포로서의 북측의 실제적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하고 엄존하는 온전한 북측의 모습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분단체제는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의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미지였어요. 적지 않은 왜곡이 있었죠. 최근의 북한의 변화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서로를 서로를 먹고 먹히는 관계로 봤던 그 냉전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 화해 협력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 친하게 충분히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인식들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그 노력들이 없었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통일교육, 평화교육, 북한에 대한 실제교육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순한 통일의 문제를 떠나서 민족의 정신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역사들을 다시 온전히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총체적 비정상의 토대였던 분단이 사라지는 자리에 평화가 오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정신사까지 온전한 정상성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로의 계기가 왔다고 봐요. 정보가 독점되지 못합니다. 이제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북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국민들 속에서 쉽게 논의되어지고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화해의 기조들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평화는 행복이다. 평화는 국민 행복이다. 평화는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공기와 같은 것이다. 없이는 다 죽는다. 평화는 국민 생존의 기본 근거다. 결국 평화는 행복이다.